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혜란 작가의 첫 번째 산문집인 읽기 좋은 이름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작가 하면은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가 졸업한 다음에 달려라, 비, 침이 고인다, 비행운, 바깥은 여름, 두근두근 내 인생 등 뭐 상이랑 상은 다 받으시고, 신라시대의 골품제도 등급으로 따지면은 뭐 최고 등급인 성골 정도 되시겠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써내셨는데 저도 몇 권 읽어봤어요. 저 낭독회도 참가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서 제가 생각이 든 거는, 제목이 왜 읽기 좋은 이름일까? 그 질문의 답은 여기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읽기 좋은 이름이란 없다. 다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 소중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그거를 이전 원고를 오랜만에 다시 읽고 고치고 버리다 이름이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스쳐간 사랑의 이름, 풍경의 이름, 사건의 이름이요. 저는 여전히 어떤 이름을 잘 모르고 삶을 자주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호명하려다 끝내 잘못 부른 이름도 적지 않고요. 이 책은 그런 저의 한 시절과 무능 그리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다 드물게 만난 눈부신 순간도요. 그 이름과 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 여기 적습니다. 이미 그 이름이었거나 그 이름이 될 많은 분들에게, 여기 미처 다 적지 못한 다른 이름에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동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산문집이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어떤 주제라는 것은 사실은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이 편하게 쓴 뭐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편안한 마음으로 읽었고요. 제가 산문집, 에세이 이런 거 읽을 때, 그리고 단편 소설도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한 권에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책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에 한 3개까지는 굉장히 재밌지만 뒤에는 약간 집중력을 많이 필요로 해야 되는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좀 생소한 내용이 들어가 있거나, 좀 재미 요소가 좀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앞쪽에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배치를 해요. 이게 책을 구성할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 그런 틀을 깨는 책을 딱 한 권 알고 있는데요. 그 책은 이제 레이먼드 카버의 이제 대성당. 아주 좋은 두 단편 소설을 꼽자면은 이제 대성당하고 별거 아니지만 이제 도움이 되는 다 뒤쪽에 있어요. 아주 예외적이죠. 김혜란 작가님의 첫 번째 산문집 읽기 좋은 이름도 그런 법칙을 따라서 첫 번째 아주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안나당이라고 하는 칼국수집을 운영하시면서 직접 이제 돈을 버셔가지고 김혜란 작가님의 두 언니와 김혜란 작가를 이제 키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해 빠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가의 손에서 탄생된 이야기라 그런지 너무나도 술술 잘 읽히고, 그 어머니가 굉장히 멋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저의 어린 시절 비슷한 경험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이 나를 키운 파랄은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맨 마지막 문단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고3 여름방학 때 나는 사범대학에 가라는 어머니의 뜻을 거르고 몰래 예술학교 시험을 봤다. 그건 내가 부모에게 한 최초의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결정적 거짓말이었다. 나를 키운 파랄의 기대를 배반한 작은 이알. 나는 그게 내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내 몸과 마음을 길러준 파랄, 갈수록 뼈가 닳고 귀가 어두워져 가는 그 파랄에 대해서도 자주 생각한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묘사겠죠.
어릴 땐 꿈이 덤프트럭 기사였고 아는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게 다 식구니까 그렇지 라는 말로부터 멀리 달아나셨던 분, 그렇지만 아주 멀리 가지 못하신 분, 내겐 한없이 다정하고 때론 타인에게 무례한 복잡하고 결함 많고 씩씩한 여성, 그리고 그녀가 삶을 자기 것으로 가꾸는 사이 자연스레 그걸 내가 목격하게끔 만들어준 칼국수집 만나당이 나를 키웠다. 내게 스몄다. 이렇게 끝납니다. 2017년에 쓰신 산문이네요. 김혜란 작가님한테는 만나당이 있다고 하면은 저한테는 연남 세탁소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이 지금도 이제 세탁소를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제 아주 제일 오래된 기억이 세탁소에서의 기억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 돌아가기 전에 대부분의 시간을 그 세탁소 뒤에 있는 방에서 항상 지냈기 때문에 김혜란 작가님의 그 나를 키운 8알에 해당되는 저를 키운 8알이 연남 세탁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 다리미질 하는 그 냄새, 그 소리나 그리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다음에 그 재봉틀에 쓰이는 그 미신 기름이 있습니다. 그 재봉틀 가까이 가면 항상 나는 그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네요. 저한테도 그런 기억과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 글을 쓴다거나 이야기를 해볼 생각을 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언젠가는 한번 나를 키운 8알은 이렇게 해서 패러디 형식으로 한번 써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해드릴 산문은 한여름밤의 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한테는 조금 특별할 수 있겠는데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김혜란 작가도 팟캐스트 같은 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유튜브 이걸 보고 있으면서 자기의 책을 리뷰한 사람을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겠죠. 연예인들이 리플 같은 거, 악플 같은 거 읽는 것처럼. 저는 김혜란 작가님 뭐 악플 같은 거 남기지 않습니다. 예. 안 남기면 안 남겼지 악플 같은 거 잘 안 남겨요. 김혜란 작가님이 집에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라디오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디오 대신에 팟캐스트를 들었나 봐요. 팟캐스트 내용 중에 본인의 책을 리뷰하는 어떤 팟캐스터가 있던 거죠.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는데도 이게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어느새 그 약간은 좀 독특하면서도 뭔가 궁상맞은 그 리뷰하는 그 남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이렇게 빠져들게끔 하는 좋은 산문인 것 같아요. 이건 근데 소설이라고 해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류의 소설을 쓰면은 너무 몰입도가 좋았습니다. 근데 엄청 웃기죠? 그걸로 김혜란 작가가 그런 실제 경험을 가지고 다시 산문을 썼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여기에 출판이 돼서 한여름밤의 라디오라는 걸로 출판이 돼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를 또 리뷰하고 있어요. 조금 헷갈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김혜란 작가가 어떤 A라는 작품을 썼죠. 그리고 그거를 꿈타장이라는 그 팟캐스터가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타장이 팟캐스트 녹음한 거를 다시 김혜란 작가가 읽고서 그거를 다시 산문으로 썼죠? 근데 그 산문을 제가 또 리뷰하고 있어요. 재밌죠? 요즘에는 이런 피드백 사이클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 이런 빠른 피드백 사이클 같은 걸 보면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전혀 다른 전혀 새로운 뭐 유행이라던가 요즘 말로는 밈이라는 말도 쓰긴 합니다. 계속 그 정보가 이제 피보팅 돼가지고 계속 변주되는 거죠. 그런 것을 작가가 봤을 때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약간 좀 무섭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좋다고 해서 표시한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세계는 만날 줄 몰랐고 만날 리 없는 것들이 만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다 했던가. 2006년에 쓰고 2007년에 묶은 소설을 2012년 봄 누군가가 녹음한 파일을 듣고 있자니 어쩐지 오래전 멀리 붙이고 잊어버린 편지를 돌려받은 기분이다. 내가 나로부터 답장을 받은 느낌.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말,
나머지 기억, 나머지 내 봄, 내 어둠, 당신의 계절은 모두 어디 갔을까? 어쩌면 그것들은 영영 사라진 게 아니라 라디오 전파처럼 에너지 형태로 세상 어딘가를 떠돌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다 드물게 주파수가 맞는 누군가의 가슴에 무사히 안착하고 어긋나고, 보다 많은 경우 버려지고, 어느 때는 이렇게 최초 송출지로 돌아와 보네니의 이름을 다시 묻는 건지도. 그러니 올 여름 당신도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고 기필코 부디 메리 크리스마스이기를 조용히 힘을 다해 청한다. 2012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드린 부분은 이제 나를 부른 이름이라고 이제 1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본인이 주인공인 일기의 성격을 많이 띠는 거고, 2부는 다른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중단 이후에 다른 작가님들과의 어떤 교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보고서 뭐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그것에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김현수 작가도 나오고요, 편혜영 작가, 그 다음에 윤성희 작가님 많이 나와요. 다들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라 3부 우리를 부른 이름들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1부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본인이 본인 얘기할 때 제일 쓸거리가 많고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책나눔위원회 8월의 추천도서 목록에 포함되는 책이에요. 8월의 추천도서가 뭐가 있었냐면요, 혼자 남은 밤 당신 곁에 책, 표정훈님, 가상은 현실이다, 주영민님이 쓰신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다룬 수학이 필요한 순간, 김민영님이 쓰신 책이네요. 그리고 실용 일반, 마을이 함께 만드는 모험 놀이터, 김성호님이 쓰셨고요. 그림책 안녕우주, 에린 엔트라다 켈리, 청소년 도서, 아주 명쾌한 진화론 수업, 장수철님께서 쓰신 책이네요. 진화론,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은 제 채널에 진화론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